네, 안녕하세요. 차차선생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볼 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카카오는 레벨업이 됐어요. 제가 과거에 이쯤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됐죠. 작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을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저항선을 돌파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34,000원과 37,000원에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내려오지만 이 구간에 지지선이 한 번 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같은 업종, 금융업종, 핀테크 업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장돼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하게 이 계열사에 대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계열사가 매각이 좀 정리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기업 IR 관련된 내용들도 일단 날짜가 주목해야 되는 게 8월 8일이잖아. 8월 8일. 그죠? 8월 8일이고 2분기 경영실적 발표도 하겠지만 분명하게 이때 이 계열사 매각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분기소 보고서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사항을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지. 가서 상장사가 10개가 있잖아요. 그죠?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매각할 거 표시해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매각, 카카오페이 매각. 그쵸? 그리고 뱅크는 그 당연히 못 팔고요. 그 다음에 SM 다시 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잠깐 애매하니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두 개,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페이 요거 두 개를 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매각해서 현금을 확대하고 이 카카오 본업의 웹툰 사업과 이런 엔터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 엔터를 매각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해요. 내려보면은 카카오 엔터, 요게 결과적으로 몸집이 좀 크잖아요. 카카오 엔터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좀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엔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기 순이익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카카오 게임즈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카카오 게임즈가 일단 매출이 1조고 단기 순이익은 적자네요. 단기 순이익 적자고, 카카오 엔터가 1.8조 정도 되고, 이것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네. 일단 계열사 부분에서 적자가 좀 많이 발생돼서 요거 정리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카카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잠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가 우리가 지금 연결로 봐도 봐봐요. 지금 별도 카카오 자체적인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잖아요. 그죠? 5,300억 흑자인데 연결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연결 계열사를 다 확인했을 때 계열사 쪽에서 이 카카오 본주보다 뭐 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다. 보통은 이 밑에 있는 계열사들에서 매출이 나오고 카카오 본주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원래 그래요. 그 계열사가 많은 문어발식 확장은 이 카카오 본주에서는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이제 계열사 쪽에서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 본주가 상장이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열사가 조금 제가 봤을 땐 CR이 없고, CR이 없는 이 계열사를 좀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계열사 정리한다라고 하면 카카오 이거 주가 오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계열사가 정리되면은 현금이 생길 거고요. 그 현금을 차근차근 모아서 다시 기존에 있던 계열사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나 아니면은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웹툰 사업, 이쪽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분명하게 중요한 거는 기사를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나요? 빠른 성장이 독됐다.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카카오 뭐 경량 속으로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김범수 구속. 브라이언 쇼크. SM 시세 조정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자, 매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주식이 떨어질 때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카카오가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주주들의 심리를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카카오 물려있는 사람 어디 많습니까? 여기 다 물려있어요. 개인 투자자 다 물려있죠. 그죠? 여기 엄청나게 다 물려있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지금 카카오의 저런 구속 이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카카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카카오 너무,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아, 지금 저거 구속돼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더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올라요. 오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구속되고 수사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앞으로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런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올라가기 전에 차라리 이슈가 나오고 올라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열사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잘 진행되냐 안 되냐다. 매각 이슈가 잘 진행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 매각을 필수적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면은 12월부터 고강도 쇄신을 주도해온 김 위원장의 부재 탓에 계열사별 개선안 마련과 자회사 매각 자극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 VX,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SM엔터 자회사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매각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저 정도 금액을 받아주려면은 크래프톤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래프톤도 지금 쥐도새도 모르게 계속 오르고 있죠. 얘도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의 지금 2배 정도 오르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크래프톤이 올라가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카카오 게임즈 인수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일단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쌍바닥 구간 오면, 전 이거 솔직히 내일 한 번 더 빠진다? 저 이거 37,000원 근처 온다?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을 보더라도 많은 구간에 지지선이 쌓여있는 구간이고, 연봉상 20일 지지선이 32,000원 구간, 그리고 월봉상 보더라도 우리가 이 구간 얼마죠? 34,000원, 35,000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자리는 솔직히 사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 여기까지 그냥 올라와요. 4만원대 중반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 3만원 중반에 모은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까지 30%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아니에요. 어떻게 빠져요?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근데 이 반등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저점 구간이 얼마입니까? 66,000원에서 8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30%가 올라간 거예요. 이 사이에. 보이세요? 66,000원 저점에서 어디? 84,000원. 14,000원, 18,000원, 그죠? 거의 한 27%, 28%가 올라간 건 말이야. 기술적 반등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매수 들어와요. 매수 들어온다.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김범수 관련된 악재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단기 파동으로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 종목 등록해놨다가 내일 한 번 더 빠지면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일단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카카오 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었고요. 카카오 관련돼서 혹시나 내가 어디 물려 있는데 지금 물 타가지고 좀 비중을 평단을 낮출지 고민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다 번호와 남겨놓을게요. 010-9201 6329로 카카오라고 세 글자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물 타는 자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사실 이 대형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금액이 크신 분들은 매수하기가 괜찮죠. 호가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보시면 호가가 이렇게 막 한 5틱에 0.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거의 5만 주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15억 정도? 5만 주, 2억 정도? 잠시만요. 제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네요. 계산기 뭐 두드려 보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드려 보면 5만 주 곱하기 4만 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맞네요. 20억 정도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단기 매집을 해서
올라갔을 때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6만 원대부터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많이 눌렸잖아요. 그리고 악재가 막 뜨고 있잖아. 이럴 때 사람들 뭐 하겠어요? 매도하겠죠. 이 물량 받아서 우리는 팔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등하면 기술도박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5만원까지 잘 가면은 그러면은 25%가 아닌 거의 30% 수익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빠지기만 하지 않는다. 자, 7만원 구간부터 죽어라 빠졌죠. 어디까지? 37,000원까지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어요? 자, 2024년도 1월부터 언제까지? 거의 한 10월까지 10달을 빠지고요. 10달을 빠지고 11월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죠? 3월까지 5달을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 빠졌죠? 지금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7월까지 6달을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길어봤자 3개월이요. 3개월만 버티고 8월에 분명히 IR 때 매각 관련된 이슈 현금 흐름 만들어낸다 이런 이슈 나오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노려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강조 드릴게요. 저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뭐다? 카카오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런 악재로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서 올라갔을 때 팔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 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러한 기법들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도 하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느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총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